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여러 좋은 의견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병창 이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꾸 부장님이라고 그러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요. 그 신경을 우리 출연하는 분들 중에 그 닉네임 같은 거야. 예를 들면 박세익 전무. 대표잖아. 근데 맞습니다. 계속 박세익 전무. 네네네. 그래서 약간 애칭 같은 거니까 당분간은 좀 이해해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뭐 반동을 네. 주었다라고 오늘 아침에 뭐 기사들 다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냥 강보합입니다. 강보합. 나스닥이 0.01 올랐으니까요. 다운 0.28, S&P 500은 0.150 포인트 네. 올랐는데요. 시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CPI 끝나고 FOMC 회의 끝나고 변동성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연말 분위기로 가는데 연말에는 시장의 주 추세를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전에 올라왔던 부분이 좀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이제 후속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에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뒤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장이다라가 지금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어제 뭐 지금 오늘 저도 가져온 것 중에 뉴스3에서 두 가지를 지금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겹치는 내용을 좀 빼면서 좀 저의 의견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BOJ 정책 변화입니다. 음흠. 달러엔이 131엔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이 불과 얼마 전에 151엔이었습니다. 이게 160엔 넘어선다 얘기까지 나왔던 거였어요. 151엔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131엔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이건 진짜 급격하게 하락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죠. 103.5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원화가 여기 시장에서 1283원으로 떨어졌어요. 반면에 국제 수익률은 소폭 올라왔겠죠. 지금 10년 만기 10년 만기 이자율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게 뭐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부분이냐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시장은 그 부분을 가지고 크게 변동성을 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외환 시장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은 하루 종일 1% 이내 좁은 대역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은 4일 연속 하락한 후에 어제 그냥 이게 뭐 올라간 것도 아닌 정도로 아주 약하게 거래량이 아주 줄면서 올라왔어요. 0.01이네요. 그래서 뭐 아주 뭐 세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의미를 둔다면 이게 빠졌다 올라온 거라서 양봉이 발생이 됐어요. 저점으로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실렸다면 참 안도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감은 있지만 연속 하락해서 어떻든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마이너스 0.5% MOM으로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마이너스 11.2%나 됐어요. 결국은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국 주택 경기 침체기로 확연히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경기 둔화 또는 침체 그리고 물가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 역시도 근데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건 외환 시장에서 BOJ 정책 변화 또 한 가지 주가의 그리고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마이너스 8% 다시 테슬라 폭락을 갖고 계신 했습니다. 분들이 제일 연말에 테슬라 제일 주가가 지금 썰렁하구만. 137달러입니다. 137달러. 그게 한 300달러 근처도 있었죠. 고점은 400달러 넘었죠. 아, 400달러 넘었나요? 네. 지금 137달러까지 떨어지고 불과 얼마 전에 테슬라의 잡음이 많습니다. 테슬라는 수급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CEO의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200달러였어요. 200달러. 근데 거기서부터 또 추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거 뭐 이게 수급적 요인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테슬라의 잡음이 있는데 이 공매도나 매도 플레이어들이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분명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을 거랍니다. 그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찬밥신제를 받고 있고 여론조사로 뭘 해요? 네? 예? 트위터 뭐 예, 그것도. 이상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뭘 해요? 아, 그거 몰라요? CEO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는 게 맞겠습니까? 안 맞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러나라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올랐거든. 그럼 테슬라에 전념하겠지? 그랬더니 또 유료 회원으로 한다. 뭐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영향이 시장 전체에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많죠. 드리고자 성장주의 대표니까.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미국 시장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 같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에 테슬라가 빠지는 것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테슬라가 빠지는 이유를 테슬라의 CEO의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보조금에서 뭐 할인 판매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은 뭐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생산 대수가 좀 줄어들 것이고 판매량이 줄을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소비 위축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쪽에서도 소비 위축, 소비 둔화로 인해서 내년도에 판매량이 줄지 않겠냐. 그러면 배터리도 줄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거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럴까요? 이건 뭐 반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가 뭐 어떻든 침체로 들어가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전기차의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정말 그럴까라는 이제 반론의 보고서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러냐 안 그러냐를 가지고 물론 추정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그냥 이걸 가늠자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2차전지 약세는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침투율이 지금 10%대지만 네. 그 2차전지 셀이나 뭐 소재 쪽에 캐펙스 투자는 벌써 50% 맞습니다. 60%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반영한 게 지금 주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러면 들어가 있죠. 상승 마진이 어느 정도 남았냐 뭐 그렇게 지금 요즘에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 많이 분석 많이 그런 하고 분들이 있습니다. 생기더군요 이제. 예. 자, 우리 시장은 어제 0.8%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96% 코스닥이 2배나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15일 기준인가에서 3년 만에 일 거래 대금이 최근입니다. 최근에 5조 미만으로 지금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떨어지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제 보합권에 있었거든요. 그냥 시장이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12시 20분경에 미국 선물이 급락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코스피 선물이 급락했거든요. 전부 다 이게 뭐야 그랬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뉴스에 말씀드렸다시피 12시에 BOJ의 그 금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BOJ 회의 후에 발표가 있어요. 딱 그리고 나서 엔화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엔화 강세가 되고 니케이가 급락하면서 미국 선물 급락, 우리 코스피 선물 급락,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같이 니케이는 어저께 2%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이 같이대로 맞으면서 내려왔다기보다는 선물 시장이 연계하면서 이게 갑자기 놀라운 거죠. 요즘엔 조금만 뭐 악재가 나와도 그냥 놀래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던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요. 코스닥은 그거보다는 개별 종목에서는 국내 기관들이 정리 매매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 던지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종목별로 그냥 하락이 나타난 거예요. 시장이 좀 버틸 때는 조금씩 팔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시장이 버틸 때는 만약에 그날 5만 주 팔 거예요. 그러면 2,000주, 3,000주 막 하루 종일 팔아요.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팔거든요. 근데 시장이 쭉 떨어지잖아요. 이제 급한 거죠. 그러니까 막 2만 주, 3만 주 막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취약할 때 더 뭐 어떤 그 호가 갭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더 떨어진 거는 국내 기관들의 정리 매매, 그리고 전문 투자자들의 뭐 세금 회피성 매도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있을 것이라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진 거다. 그리고 코스피가 떨어진 건 어제 점심시간에 있었던 이제 BOJ 회의 결과 이것으로 인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황 전망이나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크리스마스 연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휴장이에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뭐 대체 휴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폐장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속에서 뭐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로 인해서 확 뭐 움직이겠습니까? 뭐 그러기보다는 관망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거래량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종목별로만 테슬라 급락하고 또 어떤 것도 급등하고 우리나라에도 종목들로 보면은 기관들이 뭐 로스컷 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정리매매 하는 종목들은 빠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외부의 매크로 지표나 이런 거 가지고 굳이 그 잣대를 가지고 막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럼요. 연말양세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거래가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투자 주체들의 수급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코스닥에 있거나 이제 개별 종목별로는 기관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의 정리 매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등락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어제 BOJ 결과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쪽으로 한 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준금리 기존에 마이너스 0.1% 유지했습니다. 국채 매입 한도를 증액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드 커브라고 얘기하는 10년물 금리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0.5%로 확대한 것을 가지고 일본 경제신문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로다 총재가 통화기축 금리 인상 아니다.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엔화가 급락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한 거죠. 니케이 지수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원화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니케이 지수가 하락한 걸 우리나라는 원화가 하락하면 원화 강세가 되면 우리 시장이 그것 때문에 하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즉 달러 대비 엔화가 떨어지면 네. 니케이가 떨어지는 거는 소위 수출 경쟁력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같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 이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제 이것 때문에 이것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엔캐리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본은 이제 미국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일본 내부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는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상황을 쭉 보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들도 전부 다 보면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라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의 전문가의 어떤 해석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의견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우리의 입장은 우리 너무 뭐랄까요?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살짝.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본이 만약에 긴축으로 만약에 가면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하다. 옛날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걸 갖고 계속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통화 정책의 뒷배에는 일본이 항상 있습니다. 일본마저도 이게 긴축으로 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국제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엔화가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달러에서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 강세가 돼요. 어제 봤지 않습니까? 우리 원화 강세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우리 그냥 몽땅 싸잡아서 무지나 악재야 그래 막 던져야 될 문제냐? 이거 정말로 시간을 두고 이것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어떤 거는 악재성 재료이고 어떤 건 호재성 재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저께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이제 미국채 10년짜리가 3.68까지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들이 미국채를 안 사줄 거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저 일본 채권의 그 얘기를 매력도가 하는 더 겁니다.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박 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또 더 떨어지게 생겼죠. 그렇죠? 네. 예, 유럽도 뭐 긴축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가 정말 멈춰버리는 킹달러 이런 거. 근데 시점인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야 저게 엔화 기준으로 진짜 막 그 완전 고공행진할 때 엔화가 초약세 국면에서 나왔으면 저건 어떻게 보면 대형 호재로 그 특히 이머징 쪽에는 그 달러 인덱스가 이제부터 피크아웃. 근데 달러 인덱스 상당히 피크아웃 해가지고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질래나 보다. 이런 생각들. 왜냐하면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를 살리려면. 근데 중국도 동결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경기 진작도 제대로 못 하겠네라는 그런 정서가 더 많았던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사실은 원래 저게
엔화가 강세가 되고 유로가 상대적으로 강세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게 연말 시기적인 그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당연히 이제 박 이사께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듣고 제가 요만큼 제가 저보다 더 전문가분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주시겠지만은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남들이 악재라니까 무조건 악재라면서 막 다 던지는 건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말씀 주신다면서요. 저도 좀 가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제재로 중국의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태 위기에 있다. 트렌드포스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대표격인 YMTC가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랜드의 신기술이 개발이 막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트렌드포스에서요. 내년도 전망을 YMTC의 전망을 플러스 60%의 그 성장에서 마이너스 7%로 바꿨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국내 기업의 수혜가 있지 않겠냐. 여기다가 질문 한번 줘보세요. 우리 노 선생님한테요. 이런 분석도 지금 있는데 이 사실 삼성이 시안 공장이 있고 SK하이닉 우시 공장이 있고 중국의 공장들도 많고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잖아요. 이거 무조건 우리가 수혜 있겠냐. 우리한테만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점점점 해놨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는 정도만 전 뉴스를 가져왔는데 전문가분들은 의견을 좀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아르헨티나 투자한 염호에서 대량 리튬 생산을 이제 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우리 그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단신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뉴스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보시면요. 작년하고 올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변화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올해인데요.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졌는데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LG에너솔루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LG화학하고 삼성 SDI 이 4개가 올라온 거죠. 2차 전지 쪽이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카카오나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쪽이 좀 내려간 부분이 좀 있고요. 카카오는 안 보이는군요. 10위에서. 이게 변화가 생겼다는 부분. 이거는 매년 요걸 따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변화됐다라는 거는 전체 섹터의 주도가 그 산업의 주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념해 보셔야 봅니다. LG에너솔루션은 새로 들어왔으니까 뭐 당연히 2위 됐고 그거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간 거네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올라왔고요, 잠깐 올라왔고요. 그리고 LG화학이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LG화학이 많이 올랐고 SDI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자동차에는 기아하고 현대차는 그대로 있고요. 순위는 그대로인데 다 10조씩 빠졌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클럽 있잖아요. 이게 42개, 35개, 7개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금 주가 많이 시가총액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시간 좀 지났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금감원하고 채권은행에서 22년 올해요 정기 신용 위험 평가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이제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관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갖고 온 이유는요. 이게 조금 늘었다. 25곳이 증가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디가 많이 늘었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봤더니 제일 많이 든 데가 부동산 관련 기업이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요. 6번째 뉴스는 아까 권 기자님 자세히 좀 설명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림 시장부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도 아주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